네, 2016년 7급 기출문제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균일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중앙값과 4분위 범위를 구해보랍니다. 우리가 중앙값 이산형일 때는 구하기 쉽죠. 자료가 홀수면은 가운데, 짝수면은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가운데에서. 근데 이 균일 분포는 무슨 분포야? 연속형이죠. 자, 연속형일 때는 어떻게 중앙값을 찾느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요렇게 생겼어, fx가. 중앙값이라는 게 뭐야? 딱 50%가 되는 값이잖아. 그래서 작은 데부터 확률을 다 더해서 이 값이 0.5가 되게 하는 그 값. 여기가 바로 연속형 확률 변수의 중앙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산형이랑은 중앙값을 구하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균일 분포는 우리가 너무 쉽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나올 확률이 다 뭐해? 동일하니까 중앙값이 당연히 어디겠어? 여기 가운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1이랑 3의 가운데가 어디야? 1이잖아. 여기까지도 거리가 2고 여기까지도 거리가 2니까 요 1이 뭐가 되겠어? 중앙값이 되겠죠. 되죠. 근데 얘가 엄밀히 말하면 뭐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누적 확률을 다 더해 주시면은 요게 50%가 되기 때문에 중앙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응용한 문제가 당연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앙값은 1이고 4분위 범위는 뭐야? 중앙값의 또 중앙값이 뭐야? 1, 4분위 수고 중앙값이랑 큰 쪽 최대값과의 가운데가 뭐야? 3, 4분위 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 몇? 0이 1, 4분위 수고 1과 3의 가운데 누구야? 2가 3, 4분위 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분위 범위는 1, 4분위 수부터 3, 4분위 수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몇이야? 2가 돼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물론 1, 4분위수도 연속형에서는 정의가 이렇게 돼. 1, 4분위수까지의 누적 확률을 다 더했을 때 25%가 되게 해주니까 그 값이 1, 4분위수다. 3, 4분위수는 누적 확률 다 더했을 때 몇 퍼센트? 75%가 되게 해주는 놈이 3, 4분위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속형에서는 중앙값과 4분위수가 이런 식으로 누적 분포 함수에 의해서 정의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균일 분포에서 중앙값과 4분위수 찾는 거는 다 확률이 동일하니까 그냥 그래프 그려보고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x1부터 xn은 정규 분포에서 나온 표본일 때 x에서 모평균을 뺀 거의 제곱, 편차 제곱이죠. 편차 제곱들의 합의 뭘 구하래?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랍니다. 자, 문제 뭐 실제로 보면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지만 도대체 얘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은 절대로 못 풀죠,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배우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어떻게 보면 뭐야? 분포의 변환 문제잖아. 그렇죠? 어떻게든 얘가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찾아내서 평균과 분산 찾으면은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런 식으로 편차 제곱이 무슨 분포 따르는지는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다고. 요런 분포 관련 문제는 뭘 찾으라고? 표준화된 표준 정규분포 Z를 찾아내야 됩니다. 각 값에서 평균을 빼니까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은 표준 편차로만 나눠주면은 그게 뭐가 돼? 표준화된 식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뭘로 나눠주면 시그마로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막 여식이 여기 가운 안에다가 시그마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은 식이 바뀌잖아.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얘를 약분해 줄 수 있는 시그마의 제곱을 곱해 줍니다. 저 시그마가 왜냐면 여기 전체 제곱 안쪽에 시그마가 들어가 주는 거기 때문에 바깥쪽에다 시그마 제곱을 곱해서 식이 변함이 없게 일단 만들어 주시라고. 자, 그러고 나면은 얘가 뭐가 돼? 시그마 제곱 곱하기 얘는 시그마, 얘는 합의 시그마죠. 여기 부분이 Z가 되니까 Z 제곱 요렇게 됩니다. Z 제곱을 몇 개 더해? N개 더하게 되죠. 그럼 요 부분만 살펴보면은 얘가 뭐야?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가 되죠. 얘는 시그마는 어쨌든 모 분산이니까 어떤 그냥 상수값이고 여기 안에 있는 요 부분이 뭐가 돼?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가 된다고.
자, 그래서 얘를 갖고 얘를 갖고 만약에 평균을 구하면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간다고 치고 요렇게 기대값 구해야 되는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얘가 뭐라고?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라고. 자,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의 평균은 뭐야? 평균은 n이죠. 분산은 뭐야? 2n이죠. 이건 외워야 돼. 뭐 이건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카이 제곱의 분포의 성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의 뭘 구하면 평균을 구하게 되면 n이 됩니다. 총 n개를 더했으니까. 그래서 이 값에 뭐가 평균이 n 시그마 제곱이다 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식을 보고 뭘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표준화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얘를 Z로 만들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몇을 곱하고 몇을 나눠서 어떻게 하면 Z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은 얘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는 구나까지 찾아내서 그 다음에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요런 식으로 아예 바꿀 수가 없다. 또는 얘가 카이 제곱 분포인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당연히 절대로 못 푸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도 구해봐야 돼? 분산도 구해봐야죠. 시그마 제곱 Z제곱의 합의 분산 구할 건데 얘는 뭐야? 시그마 제곱 그냥 상수라고 앞으로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 시그마 4제곱으로 튀어나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자유도가 n인 카이 제곱 분포의 분산 몇이야? 2n이죠. 그래서 2n 시그마 4제곱이 돼서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절대로 쉽지 않다고. 근데 요런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만 봐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내가 복습하면서 풀어보고 또 어렵네? 근데 요렇게 푸는 거였지. 계속해서 떠올리시고 반복을 하시다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응용된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 자체는 쉽지는 않은 문제다. 근데 분포의 변화 문제 푸는 첫 번째 원칙 Z를 찾아라. 요 자체로 얘가 어떤 분포인지 보이지 않으면 표준화를 해서 Z를 찾아라라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켜서 푸셨으면은 그렇게 푸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은 결국 시험장에서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번 풀겠습니다. 3번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일 때 4개의 표본을 뽑았을 때 다음 추정량 중에서 어떤 놈 분산이 가장 작은 놈 찾으래. 그쵸? 불편 추정량 찾으라는 게 아니야. 분산만 구해보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에 얘의 뭘 구하라고? 분산을 구해보란 소리죠. 그럼 요 4분의 1이 분산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 16분의 1로 나가게 되고 그럼 분산 vx1 더하기 vx 더하기 vx3 더하기 vx4가 될 거 아니야. 얘네가 각각 독립이니까 그냥 분산끼리도 다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니까 4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약분하면은 4분의 시그마 제곱 요렇게 해서 분산이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2번, 3번, 4번을 각각 분산을 구해서 크기를 비교해 보라는 거죠. 자, 2번 해볼게. 바로 해볼게. 그럼 36분의 1로 얘가 튀어나갈 거고 얘네들의 분산들을 이제 더할 건데 얘는 3x1의 분산이니까 9시그마 제곱이 될 거고 얘네 각각은 그냥 시그마 제곱이 될 거니까 다 합치면 3시그마 제곱이 돼서 36분의 12시그마 제곱 약분하면 3분의 1시그마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푼다고 치면은 이제 빨리빨리 구할 수가 있겠죠. 25분의 얘도 제곱으로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0.5의 제곱 몇이야?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5 곱하기 10분의 5는 몇이야? 100분의 25니까 0.25 더하기 2.25 더하기 1 더하기 4가 될 겁니다. 그 계산해 주시면은 25분의 여기가 2.5고 여기가 5니까 7.5가 되겠죠.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거고 4번은 25분의 5가 25분의 1로 앞으로 튀어나가고 얘가 4, 얘가 1, 얘가 4가 될 거니까 9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분산들 중에서 가장 어떤 놈? 작은 놈 골라보래. 그럼 25분의 9랑 25분의 7.5 중에서 누가 더 작아? 25분의 7.5가 더 작죠. 자, 그러고 나서 3분의 1이랑 4분의 1 중에서 누가 더 작아? 4분의 1이 더 작잖아. 그렇죠. 4개 중에 한 조각이 더 작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야? 25분의 7.5랑 4분의 1 중에 누가 더 작냐 비교해 보면 되죠. 끝은 어차피 둘 다 시그마 제곱이니까 뭐 상관이 없고 앞에 곱해진 숫자들만 비교해 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이쪽은 4 곱하기 7.5가 되고 이쪽은 25를 곱하면 이쪽은 이렇게 하면은 25가 될 겁니다. 그럼 4 곱하기 7.5는 4, 7에 28에다가 더 곱하는 거니까 30이잖아. 그럼 누가 더 커? 요쪽이 더 크죠. 그래서 가장 작은 놈은 누구다? 요 4분의 시그마 제곱 1번이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1번이 뭐야? 바로 표본 평균이죠. 표본 평균은 뭘 만족한다고? 불편성, 일치성, 유효성. 유효성이 뭐야? 최소 분산이라는 거야. 뭐 충분성 이런 거 다 만족한다 그랬잖아. 그렇죠? 최소 분산도 만족하는 추정량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요거 굳이 구해보지 않더라도 표본 평균이 있네. 정답 1번이네. 하고 원래 고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물론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요런 식으로 각 보기들의 분산들을 다 구하셔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표본 평균이 보기에 나왔다. 그럼 표본 평균이 당연히 웬만하면은 가장 최소 분산이기 때문에 얘가 당연히 정답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어쨌든 전개해서 비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제 난이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네, 4번 뭐야? 잔차의 성질에 대한 문제죠. 세 개가 0이라고 단순회귀 분석에서 시그마 2, 시그마 x2, 시그마 y에다가 모자 씌운 놈 얘네들이 0이라 했죠. 그래서 기억 맞음, 니은 맞음, 디귿 틀림. 정답 몇 번? 3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암기한 걸 이용하면은. 근데 약간 요런 불안은 있죠. 얘는 왜 0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있을 수도 있잖아. y에다가 뭐한 놈? 모자 씌운 놈을 잔차 곱해서 다 더해야지만 0이라고. 그럼 그냥 y 곱한 놈은 0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가 외운 거에 없으니까 오케이 얘는 안 되는구나 하고 정답을 골라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찝찝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얘가 왜 0이 아닌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는 게 뭐야? y 값을 맞추고 싶은데 x란 정보가 없으면은 표본 평균으로 얘네들을 추정한다고. 근데 x란 정보가 있는 덕분에 y 햇으로 요 y를 뭐 할 수가 있어?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도 여전히 요 y를 y 햇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야? 그게 바로 잔차죠. 그래서 따라서 y는 y 햇 더하기 잔차 요렇게 적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 값 구하려고 살펴봤더니 이 값을 y 곱하기 2인데 얘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 y 햇 더하기 2 곱하기 2 요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래서 다시 풀어 써주면은 y2 더하기 시그마 2의 제곱 요렇게 되는데 요 부분은 우리가 외운 거에 의해서 뭐라고? 0이 되는 거 확인했잖아. 그럼 결국 남은 부분이 요만큼인데 잔차들을 제곱해서 다 더하세요. 그게 바로 뭐야? 잔차 제곱들을 다 더하세요. 얘가 바로 SSE가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에서는 SSE가 뭐야? 0이 아니죠. 제곱들을 다 더하다 보니까 0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야. 물론 잔차가 아예 없이 완전 일직선 상이면은 물론 잔차의 제곱합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특수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0이 아니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이 성립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제가 별표 치고 좀 적어놨어. y는 이렇게 y 햇 더하기 잔차로 쪼개 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y 곱하기 잔차의 합을 구해보면은 최종 결론이 뭐가 나온다? SSE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여러분들이 얘가 확실히 왜 0이 아닌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잔차의 성질은 외웠을 거니까 기억, 니은 판단하는 건 너무 쉽고 디귿은 안 돼요도 이 잔차의 성질 할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5번 풀겠습니다. 5번 문제 읽어봤더니 x의 표본 분산이 16, y의 표본 분산이 25, 상관계수가 0.8일 때 회귀직선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상관계수랑 회귀직선 기울기가 같이 나오는 식 뭐야? r은 b 곱하기 sy 분의 sx입니다. 자, 요 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은 0.8이라는 거 알았고 요 B가 뭐야? 내가 구해야 될 회귀직선 기울기의 추정량이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쓰면 SY분의 SX인데 문제에는 뭐가 나와 있어? X의 표본 분산이 16이라고 이렇게 SX 제곱이 16이라고. 자, 여기 나온 SX랑 요 SX 제곱은 여기 적혀 있는 요 SX랑은 뭐야? 서로 다른 거죠. 얘는 제곱합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루트 시그마 x 마이너스 바엑스의 제곱이라고.
얘는 표본 분산이니까 얘는 뭐야? 얘는 n-1분의 시그마 x 바 x의 제곱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잘 보면은 요 부분이 뭐야? 요만큼 부분들이 서로 뭐야?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SY 제곱도 요 표본 분산 요 25도 적어 주시면은 n-1분의 시그마 y죠. y 마이너스 바 y의 제곱이니까 요 SY 부분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요 식에도 뭐 돼 있어? 요렇게 편차 제곱이 나와 있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거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얘네들의 값을 알고 있다. 얘가 25고 얘가 16이라는 걸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둘을 나눠줬어. 그럼 요렇게 나눠지고 보니까 시그마 y 편차의 제곱분의 시그마 x 편차의 제곱이 되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뭐 하면 루트 씌우게 되면은 얘랑 둘이 서로 지금 뭐가 돼? 똑같아지죠. 그래서 표본 분산이 물론 문제에 나와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회귀 분석의 식에 나오는 얘네들은 제곱합에다가 루트 씌운 놈이지만 표본 분산을 그냥 나눈 다음에 뭐해서 루트 씌우더라도 제곱합의 비랑 뭐가 돼? 루트 씌운 거랑 똑같아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25분의 16에다가 루트 씌운 값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몇이 되냐? 5분의 4가 됩니다. 그 5분의 4가 몇이야? 0.8이죠. 0.8은 b 곱하기 0.8이래. 그럼 b는 몇이라는 소리야? 1이란 소리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표본 분산이 나와 있더라도 sx 나누기 sy는 표본 분산이다 루트 씌운 놈 표본 표준 편차의 뭐에 b랑 같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얘네들은 n-1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 근데 어차피 분수 취하면 뭐돼? 약분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제곱합의 루트 씌운 놈의 b는 표본 표준 편차의 b랑 같다라는 거 기억해서 표본 분산을 주고 회귀 분석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문제 있으면은 요 점을 이용해서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식 써놓고 열심히 뭐 해보면 찾아보면은 뭐 충분히 풀 수는 있는 문제죠. 그렇죠? 물론 이게 당연히 9급에 나왔다 그러면은 조금 난이도는 있다라고 제가 평가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 7급에 나왔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7급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푸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제 2020년 이후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 정도는 당연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